옛날 옛적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는 루브르라고 불리는 웅장한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찾아와 반드시 방문하곤 하는 명소였으며 이곳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술 작품에서 마법의 그림자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림들 속의 인물들이 조용히 속삭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각상들이 가볍게 움찔대며 짧은 모험을 즐기곤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오직 루브르의 수호자 알리스라는 이름의 젊은 경비원에게만 보였습니다. 알리스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사랑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모나리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매일 밤 모나리자 앞에 서서 그 미소를 보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스가 미술관을 순찰하던 도중 모나리자가 그림 속에서 빠져나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알리스, 우리의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모나리자가 속삭였습니다. 어둠의 마법사가 우리의 그림자 세계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알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내가 도와줄게요. 무엇을 해야 하죠? 모나리자는 그녀를 미술관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여 오래된 지도와 함께 작은 황금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어둠의 마법사가 숨어있는 비밀방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이 지도에 따라 방을 찾아가서 마법사를 멈춰야 해요. 알리스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모나리자와 깨어난 다른 그림들의 도움으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모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술관의 복잡한 복도를 지나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퀴즈를 풀어야 했습니다. 벽화 속 인물들은 간단히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조각상들은 그녀에게 마법의 무략을 건넸습니다. 마침내 알리스는 비밀방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의 마법사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왔군.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할 것이다. 마법사가 말했습니다. 알리스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법사가 사용하는 어둠의 주문서를 먼저 탈취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알리스는 자신의 용기와 그림자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법사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림자 세계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알리스는 미술관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밤마다 미술 작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늘 그녀의 곁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알리스는 사랑하는 그림자 세계를 지켰던 용감한 수호자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루브르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귀여운 소녀 자클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클린은 화려한 정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집의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자클린에게 많은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클린은 특히 마법의 정원 이야기에 매료되었으며 그 마법의 정원이 바로 자기들 집 뒤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루는 자클린의 할머니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숲속 정원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부서지는 녹음 숲을 지나 작은 나무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이 빛나고 있었고 자클린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사방에서 피어 있었고 신비로운 색상의 나비들이 정원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자클린이 정원을 걷고 있는 동안 그녀는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작은 유리병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병은 내면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자클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병 속에는 작고 은빛 나는 씨앗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클린은 이 씨앗이 매우 특별하다고 느꼈고 할머니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클린은 숲속 정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클린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바로 이 정원의 마법이 농축된 것이란다. 내가 그것을 심게 되면 너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하단다. 자클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죠. 그녀의 소원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클린은 유리병에 담긴 씨앗을 할머니와 함께 집 앞정원에 심고 그 위에 사랑과 친절의 마음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씨앗에서 작은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놀랍게도 놀라운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자리에 아름다운 대나무가 자라났고 그 대나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공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에게 웃음을 주는 힘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친절해지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으며 사람들은 이를 자클린의 마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클린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라나는 대나무를 보며 따스한 햇살 아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드린 사랑이 이뤄낸 결과란다, 자클린. 그렇게 자클린과 할머니는 마법의 정원과 함께 살았고 그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자클린과 그녀의 마법의 씨앗을 기억했습니다. 자클린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은 오래도록 행복과 조화 속에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레피생트로피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원의 장미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클레어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풍성한 호기심을 가진 아이였으며 성의 정원사를 돕는 일로 여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장미 정원을 가꾸면서 성의 주인 루이 백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루이 백작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그의 장미 정원은 여전히 수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방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클레어는 정원을 돌보다가 우연히 꽃의 뒤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처럼 보였고 열쇠는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클레어는 이 열쇠를 사용해 성의 비밀방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열쇠가 그녀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고 비밀스럽게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클레어는 모험심을 억누를 수 없어 성 내부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여러 복도를 지나 마침내 그녀가 듣던 소문의 비밀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문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수많은 장미와 마법으로 가득한 듯한 빛이 클레어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그 위에 놓인 낡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일기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하자 일기에는 루이 백작이 마법의 장미를 가꾸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일기에서는 장미 정원이 있는 또 다른 장소, 즉 마법의 숲에 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일기와 지도를 가지고 마법의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다양한 마법적 생명체와 맞닥뜨렸고 이들은 클레어에게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시험했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진 여정을 통해 클레어는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숲의 깊은 곳에 도착했고 여기는 모든 곳에 형형색색의 장미가 피어있는 마법의 장소였습니다. 각 장미는 특별한 느낌과 감정을 담고 있었으며 클레어는 이 장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클레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미 한 송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여행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장미가 지닌 마법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도움이 되어 마을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녀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클레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장미의 마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가장자리에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의 장미는 항상 그림같이 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장미 정원에는 무서운 저주가 걸려있다 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몇 세기 전 이 장미 정원은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한 젊은 연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원에서 처음 만났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 중 한 명은 마법으로 인해 장미 정원의 늑대로 변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소녀 이름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을 외곽의 숲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고 장미 정원에 대한 전설을 무시하고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정원의 중심에 다다랐고 그곳에서는 커다란 하얀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늑대의 눈에서 무언가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늑대는 곧 그녀에게 접근했고 마리는 자신이 정원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늑대가 전설의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저주를 풀려고 결심했습니다. 늑대는 인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자신이 장미정원의 저주로 인해 늑대로 변한 사랑의 희생양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이 친밀감을 느꼈고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는 매일같이 늑대를 찾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피어났고 어느 늦은 밤 마리의 진심이 담긴 손길이 닿자 늑대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장미 정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은 사랑과 희망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마리와 인간으로 돌아온 늑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였고